지나가면 다시 좋은 날이 올 거야. 연일 30도를 훌쩍 넘는 삼복더위에도 아랑곳 없이 신곡 연습에 여념이 없는 가수 최대성 씨. 우리 최대성 씨의 사연 기억나시죠? 2021년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 5연승을 거두며 비로소 조금씩 얼굴을 알리고 있는 5년차 가수다. 여러분의 선택 최대성 우승! 네, 우승을 차지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방에 아내와 자녀를 두고 오로지 성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홀로 서울 생활을 하고 있는 최대성 씨. 잠만큼은 늘 꿀잠이었던 그에게 불면증이 찾아온 건 지금으로부터 5, 6개월 전. 오랜 시간 야심차게 준비했던 트로트 오디션에서 조기 탈락을 하면서부터였다. 3년을 걷다 쏟았습니다. 경연 하나에. 3년 정도를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돈 한 푼 없이 그냥 살아가면서 대리운전하면서 일단은 기회가 오겠지. 사람은 간절해야 또 기회가 오는 법처럼 그렇게 3년을 쏟았는데 하루 한 번 딱 오라트 받고 딱 떨어지고 나서 팀미션에 딱 떨어지고 나서 진짜 깜깜하더라고요. 불면증이 심해지면서 멍한 날이 많아졌고 수시로 커피에 의존하는 상황이 됐다. 많게는 6잔에서 7잔까지도 마시고요. 적게는 4잔. 피곤한 거를 완화시켜준다. 그러니까 피곤했는데 커피 마시면 좀 일상생활에서 되게 갑자기 확 좀 텐션도 좀 올라가고. 우리는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의 밤을 지켜보기로 했다. 자리에 누운 지 2시간이 지나도록 쉽게 잠들지 못하는 최대성 씨. 도저히 누워있기 힘든지 잠자리를 벗어난다. 자리에 누운 지 4시간이 지나서야 잠에 든 듯 했지만 잠든 지 고작 2시간 만에 일어나야 했다. 건물 신축 공사가 한창인 곳. 현장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성진용 씨. 현장 관리, 현장 감독, 그럼 시공 상태 확인 이 정도. 고단한 일과가 끝나고 저녁 식사까지 마치고 나면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가까이 운동을 하는 것이 하루의 마무리다. 잠을 잘 못 자니까 좀 피곤하게 만들어서 잠을 자려고 그런 편이에요. 고된 훈련에 누우면 골아떨어진다는 군대 시절부터 불면증에 시달렸으니 그 세월만 무려 30년이다. 맥주도 있고 막걸리도 있고 좀 잠을 푹 자볼까 하고 먹었는데 오히려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오히려요. 그에게 밤은 두려움의 시간. 잠이 올 때까지 TV를 보는 것이 일상화됐다. 그의 밤은 어떨까? 어둠 속에서 2시간가량 TV를 보던 성진용 씨. 새벽 2시를 훌쩍 넘어 잠이 들더니 고작 4시간 뒤에 출근을 위해 일어나야 했다. 여름 휴가도 포기한 채 주문받은 옷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는 한경숙 씨. 대부분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 하지만 그녀에겐 먼 나라 얘기다. 어쩔 때는 11시까지도 했다고 어쩔 때 12시까지 할 때도 있고 잠이 안 오니까 일단. 중학교 졸업 후 주경 야독을 하느라 잠을 아꼈던 습관이 불면증으로 이어졌다. 나는 일도 해야 되고 야간 학교를 다니는데 남들보다는 더 공부를 잘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남들한테 지기 싫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러려다 보니까 저녁에 끝나고 와서 일찍 자는 게 손해보는 것 같고.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소리에
밤마다 양파를 준비하는 한경숙 씨. 양파요. 머리맡에 두고 자면 잠이 잘 온다고 누가 알려줘갖고. 불면증이 오래되면서 또 다른 문제도 생겼다. 잠을 못 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살이 빠지지를 않고 다이어트를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늘어나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한경숙 씨의 잠을 관찰해 보기로 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 잠이 오지 않는지 침대에 누워서도 자꾸만 휴대폰을 들여다본다. 잠자리에 든 지 무려 4시간 경과. 여전히 그녀는 잠과 사투 중이다. 해 뜨기 직전에야 겨우 잠에 든 한경숙 씨. 불면의 밤은 그녀에겐 너무 큰 고통이다. 잠이 들기 어렵거나 중간에 자꾸 깨거나 내지는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이 주 3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또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이제 낮에 피곤하거나 졸립거나 일상생활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때 저희가 불면 장애를 진단하게 됩니다. 오, 6개월 전부터 불면증이 시작되었다는 가수 최대성 씨.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수면 다원 검사를 실시했다. 오디션에서 조기 탈락하면서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는 최대성 씨의 경우 수면 효율은 고작 77.6%. 몸에서 뭐가 받쳐주죠. 근데 3단계 잠은 거의 없죠. 잠들자마자 이제 렘 수면이 나타났다는 게 상당히 특이한데 이거는 아마도 평소에 잠이 너무 부족할 경우에도 이럴 수가 있어요. 또 우울증일 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일단 생활 습관이 너무 많이 뒤로 밀려져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충분한 빛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충분한 빛을 보고 활동을 하면 우리 생체 시계가 앞당겨지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점점 더 잠을 일찍 자고 일찍 깨는 패턴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지나친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점이에요. 늦게는 오후 5시 이후에도 마신다고 합니다. 그 자체는 잠자는 시간을 현저하게 뒤로 미루게 만들기 때문에 자정 넘어서도 카페인의 영향이 있어서 잠이 안 오게 될 겁니다. 잠을 자기 위해 밤마다 한두 시간의 운동을 빼놓지 않고 해왔던 성진용 씨의 결과는 어떨까? 만성 불면증으로 진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인지행동치료라는 치료를 통해서 수면 습관에 대한 교정, 또 누워있는 시간에 대한 처방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젊은 시절 주경야독하던 습관 때문에 불면증이 시작되었다는 한경숙 씨. 검사 결과 경도의 수면 무호흡 증상이 확인됐다. 만성적인 불면증이 있으시고 수면다원 검사상 경도의 수면무호흡증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라고 판단이 되고요. 만성 불면증에 대해서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또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에 대해서는 양압기 치료를 같이 병행하게 되면 가장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간 만성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성진용 씨와 한경숙 씨는 매주 1회씩 총 4회에 걸쳐 인지행동 치료를 받게 될 예정이다. 불면증의 치료는 아마 흔히들 그냥 수면제를 복용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가장 좋은 치료는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몇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자극조절법. 불면증이 이렇게 만성화되는 기전에는 환자분들이 본인의 침상에서 자지 못하고 각성해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희가 행동적으로 내 침상과 불면 증상
각성이 이제 짝꿍이 되는 컨디셔닝이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컨디셔닝이 된 거를 디컨디셔닝, 다시 짝꿍을 풀어주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게 자극조절법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목표고요. 두 번째는 수면 제한법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을 다소 제한해서 수면효율을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이완요법인데요. 복식호흡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이완요법들을 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컴포넌트가 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한 수면 습관에 대해서 파악하고 교육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불면증의 인지행동 치료고, 다만 이런 인지행동 치료가 이제 효과를 내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또 급성으로 이제 증상이 너무 심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치료의 초반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하다가 약을 서서히 줄여주게 되는 그런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인지행동 치료 한 달 뒤, 장기간 만성불면증에 시달렸던 성진용 씨와 한경숙 씨를 다시 만났다. 과연 인지행동 치료의 효과는 어떨까? 하루 저녁 자는데 거의 4번씩 깨고 막 이래서 거의 잠을 제대로 못 잤었는데 지금은 거의 깨는 게 없더라고요. 중간에 뭐 깨서 일어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행동 치료를 받기 전에 제가 이 수면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치료를 통해서 그 행동들을 개선을 해 나가니까 예전보다는 엄청 잠들기도 엄청 수월해졌고 좀 예전에 비해서 엄청 질이 좋아졌다고 느껴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잠은 결코 아껴야 할 대상이 아니다. 7시간 이상 충분히 잘 자는 것.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활기찬 일상을 살게 하는 첩경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고의 수면법은 잘 깨어있는 거. 본인이 가진 여건 내에서 낮에 최대한 낮답게 보내세요. 그건 뭘까요? 낮에는 실내도 밝게 하세요. 내가 가진 여건 내에서 활동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체적인 불편감이나 또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하고 힘든 거 있으면 잘 치료받으세요. 그래서 낮에 최대한 낮답게 잘 보내시면 자연스럽게 하루의 리듬에 맞춰서 따라오는 게 잠입니다. 저녁 시간,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임명수 씨. 같이 자게 되면은 소리가 좀 커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다가 이제 깨요. 소리에 깨거든요. 이제 코 고는 소리에. 그것이 좀 불편하게 밖에 나가고 다른 방에 가고 자고 그러거든요. 땡크 소리 비슷하게 하다가 보면 금방 코만 고르면 괜찮은데 갑자기 숨이 확 끊어지더만. 그럴 때가 꽤 많아요. 동료들의 말이 믿기지 않아 자는 동안 녹음까지 해봤다는 임명수 씨. 내 코 고는 걸 내가 녹음해갖고 내가 막상 들어보니까 가관이 돼요. 못 들어줄 형편이.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절로 가라고 하고 같이 안 자려고 하고. 과연 그의 코골이는 어느 정도일까? 임명수 씨 역시 잠들기 전 뒤척임이 심했다. 그러나 이내 잠이 들더니 얼마 되지 않아 심하게 코를 골기 시작한다. 소음 측정 결과 전화벨 소리에 맞먹는 72.9. 코를 많이 골다 보면 잠을 뜬으로 세울 적이 많고, 그러다 보면은 낮에 아무래도 활동하는 점에서 이제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죠. 워킹맘으로 살고 있는 박수진 씨. 그녀에게도 최근 몇 년 사이 고민이 생겼다. 딸이 저랑 같이 잠을 자기 시작한 게 이제 불과 한 2년 정도 됐는데, 제가 코를 골면서 큰딸아이가 잠을 못 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녀가 생각하는 코골이의 원인은 바로 살. 제가 생각하기에는 10kg에서 한 15kg 정도 찐 것 같아요. 진짜 예전에는 아이 둘을 낳고도 막 진짜 애기 엄마 맞냐, 진짜 말랐다, 막 그럴 정도로 엄청 말랐었어요.
평생 살 걱정은 안 해도 될 정도로 말랐던 채영. 이런 것도 맞아줘서 이런 식으로 짧게도 입고. 근데 지금은 막 다 펑퍼짐하게만 입어가지고. 지금은 못 입으시는 거죠? 네. 쫄티 팔뚝도 안 맞고 막 배도 나오고 허리 울룩불룩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입을 수가 없어요. 건강검진 결과 과체중, 고혈압 전 단계를 비롯해 여러 가지 위험 신호가 포착됐다. 그녀의 밤은 어떨까? TV를 켜놓은 채 잠자리에 든 박수진 씨. 역시나 잠이 오지 않는 듯 수시로 휴대폰을 본다. 그러다 잠이 들기 무섭게 코를 골기 시작했다. 코골이는 왜 하는 걸까? 숨을 쉴 때 코로 들어온 공기는 기도를 통해 배까지 도달한다. 그런데 비대해진 목젖이나 편도, 혀로 인해 기도가 좁아지게 되면 공기가 드나들면서 소리가 나는데 이것이 코골이다. 심한 경우엔 기도 전체가 막혀 일시적으로 호흡이 멈추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말한다. 수면 무호흡증은 혈액 내 산소량을 감소시켜 뇌 질환을 야기한다. 성인 인구의 거의 3명 중 1명꼴은 곤다고 할 정도로 흔한 일인데 무호흡증이 생기지 않는 코골이들도 있어요. 그거는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죠. 물론 시끄럽기 때문에 같이 잠을 주무시는 분이 불편해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 코골이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먹어가면 점점 그 단순 코골이가 아니라 이제 무호흡증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코골이가 있다고 하는 거는 무호흡증의 어떤 경고음이다. (30년) 이상 된 코골이로 고통받고 있는 임명수 씨. 검사 결과 시간당 무호흡이 무려 74회 육박했고 가장 긴 무호흡도 42초를 넘겼다. 깊은 잠 3단계 잠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2단계 잠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아주 얕은 1단계 잠하고 잠을 깨는 거가 왔다 갔다. 이 정도 잤으면 거의 못 잤다고 느낄 정도. 수면 무호흡증이 굉장히 심하게 나왔고 우리가 이러한 현상이 1시간에 5번 미만이어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선생님은 무려 75회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한 수면 무호흡증이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제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수면 무호흡,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 숨 막히는 것들이 막히는 이유가 주로 혀뿌리가 뒤로 늘어져서 막히는 거라 목젖 부위를 잘라내는 게 수술적인 방법인데요. 그 방법으로는 별로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선생님처럼 굉장히 심한 수면 무호흡증에는 양압기를 쓰는 게 가장 최상의 치료 방법이니까 게다가 이게 보험이 돼서 큰 부담도 안 해요. 수면 무호흡증에 효과가 가장 좋은 양압기. 임명수 씨에게 가장 잘 맞는 바람 세기를 알아내기 위해 다시 한번 수면다원 검사가 이루어졌다. 수면 검사 잘 받으셨나요? 양압기를 쓰고 이제 검사를 했더니 이 보세요. 이렇게 많던 무호흡증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산소 농도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들도 사라졌어요. 양압기를 착용하기 전과 양압기를 착용한 후 검사 결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앞으로 임명수 씨의 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해질 것이다. 양압 치료기는 강한 압력을 코에다가 주입함으로써 잠잘 때 기도가 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잠들면서 기도가 늘어질 때 강한 바람, 즉 선풍기 바람과 같은 강한 압력을 넣어주게 되면 기도가 좁아지지 않도록 하고요. 기도가 좁아지게 되면 압력을 기계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올려줌으로써 기도가 깨었을 때 같이 기도의 직경을 유지시켜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대 초반,
조금은 이른 나이에 코골이가 시작된 박수진 씨 역시 수면다원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코골이에 비해 다행히 수면 무호흡 지수는 높지 않았다. 문제는 이상하리 많지 수면 효율이 낮다는 것. 그 침대 아니. 수면다원 검사 중 촬영된 영상을 보니 자는 내내 주기적으로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포착됐다. 코골이는 중간 정도의 코골이니까 방 안에서 들릴 정도의 코는 꽤 고시더라고요. 하지만 자다가 숨이 멈추거나 숨을 안 쉬는 수면 무호흡증은 사실 거의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결과가 하나가 확인이 된 거죠. 주기적 하지 운동증이라는 겁니다. 주기적 하지 운동증이라는 건 용어에서 나타난 대로 다리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다리가 떨 때 그냥 다리만 떨고 끝나면 별 문제 없는데요. 다리가 떨 때 뇌파를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즉 다리가 떨어서 뇌가 좀 깨는 거죠. 수면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됐던 주기적 하지 운동증은 뇌를 자주 각성시켜서 수면의 질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도파민 작용제와 같은 약물을 치료하게 됩니다. 대개 약을 쓰게 되면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쁜 수면의 질을 좋게 하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그녀의 밤은 편안해질 것이다. 소일거리 삼아 논농사와 밭작물을 키우고 있는 박찬우 씨. 체력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다. 바로 잠이다. 내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점심 식사를 하시면은 한 2시간 후에 낮잠을 한숨씩 주무시는데 그날따라 그 산모님이 옆에서 소파에 자는 걸 보니까 맥박 뛰는 게 뭐간지 안 보이는 기라. 그래서 손으로 대보니까 맥박이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구급차를 타고 가시다가 운명을 하셨는데 그 양반이 잠을 조금 그래 못 주무시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혹 그런 게 좀 염려스러워서 걱정이 좀 되는 바가 좀 있어요. 새벽인데 잠을 안 자고 뭐 자꾸 소리가 나가지고 내가 나와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 그런데 아니 밤에 왜 안 자고 술을 마시냐고 그랬더니 잠이 안 와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날 보고 딴 사람으로 또 알고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뭐 그러고 또 우리 어머니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거든 옛날에. 근데 아이고 장모님은 또 여기 왜 오셨어요? 이러고 막 헛게 보이는 것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막 뭐 밤새도록 그랬지 뭐 밤새도록. 요거는 밤 9시에 이 약을 먹고 나서 2시간 후에 아예 안 드시면 어떻게 돼요? 아예 안 먹으면은 1시간 반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끙끙거리는 기라.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 그의 밤은 어떨까? 옆에 사람이 있으면 잠이 들기 더 어려워 홀로 거실에서 잠을 청하는 박찬우 씨. 중간에 화장실도 다녀오고 4시간여를 뒤척인 끝에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수면장애의 원인을 알기 위해 수면다원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1시간에 17회가량 중증도의 수면 무호흡이 나타났고 무엇보다 수면 효율이 61.3%로 현저히 낮았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평소 코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도의 수면 무호흡이 발견된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타병원에서 여러 가지 약물 드셨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았었고 제가 이번에 수면다원 검사를 해보았더니 실제 잠드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근데 자고 있는 동안에 본인은 인지를 못하셨는데 수면호흡 장애가 상당히 많이 있으셨어요. 아울러 수면호흡 장애에 대한 양압기 처방을 해드렸는데 안타깝게도 그 예민하신 분이라서 양압기에 적응을 잘 못하시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그냥 그걸 무조건 포기해버리면요. 절반 이상의 각성되는 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여전히 약을 먹어도 잠을 못 잔다. 약에 의존하게 된다. 굉장히 힘들어하셔서 그 차선책으로 구강내 장치와 같은 어찌됐든 간에 수면호흡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해서 치료하려고 합니다. 다소 예민한 박찬우 씨의 경우 양압기 적응이 어려워 차선책으로 구강내 장치를 착용하기로 했다. 이제 박찬우 씨의 밤도 전보다 한결 편안해질 것이다.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턱을 앞으로 이제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아래턱을 앞으로 내밀게 만들어줌으로써 기도에 있는 공간을 넓혀주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 주변의 근육들이나 이런 근육의 긴장도를 증가시켜줌으로 인해서 수면 무호흡이 발생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올해 나이 72. 김영호 씨는 밤마다 꿈속에서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젖히는 그 행동을 하다가 요 벽을 때려서 이 손등이 아파갖고 멍이 들었을 때도 있었고, 밖을 이렇게 찬다고 이렇게 참에서 일어나갖고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있었고, 이게 자다가 여기서 이렇게 둥그러 이렇게 떨어져갖고 여기 떨어져서 이렇게 깬 적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걸 하다가 이걸 설치를 했지. 이렇게 잠결에 그냥 무의식적에 떨어지니까 이 어깨가 상당히 아프더라고. 잠꼬대를 할 때 보면 막 그냥 누가 쫓아와서 막 강도가 쫓아와갖고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막 깜짝 놀래요. 잠꼬대가 정도를 넘는다 했더니 이 또한 수면 장애였다. 렘 수면 행동 장애라고 하고요. 우리가 정상적인 수면 단계에서 꿈꾸는 잠을 렘 수면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은 렘 수면 때 꿈을 꾸는 게 정상적이고요. 그때는 온 몸에 힘이 쫙 빠져 있어서 실제 만약에 내가 움직이거나 뛰는 꿈을 꾸더라도 실제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원래 그게 정상적인 상태인데 이게 뭔가 밸런스가 깨지면요. 꿈은 꾸는데 몸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마치 꿈속에서의 행동인 것처럼. 그러면서 특히 좀 꿈의 내용이 좀 공격적이고 위협받는 상황이 되고 싸우게 되고 이런 꿈으로 약간 바뀌어요. 꿈의 컨텐츠가. 그러면서 굉장히 얌전하던 양반이 자다가 욕을 하거나 몸을 심하게 움직이거나 심지어 어디 뛰어나가는 것 때문에 떨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렘 수면 행동 장애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 기억력도 움직임도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 많다. 옛날에는 이렇게 좀 번쩍번쩍 들어서 이렇게 걸었는데 요즘에는 걸음이 이렇게 끈다 이렇게 지금 야치 끈다 보니까 코빼기가 채인다. 이게 코빼기가 채여갖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채이는 이렇게 까진 구두가 까진. 안녕하세요. 김영호 씨의 정기 검진이 있는 날. 혹시나 안 좋은 소식을 들을까 늘 노심초사다.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것이 파킨슨이나 어떤 치매 같은 그런 퇴행성 질환의 전조 증상처럼 나타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대개 저희가 한 10년 정도 추적 관찰을 하면 10명 중에 한 7명, 8명 정도는 치매나 파킨슨으로 진단을 받는다고 해요. 현재는 뭐 파킨슨이나 치매나 아직은 양호하게 이제 아직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략 하루 중 3분의 1의 시간을 잠으로 보낸다. 수면 중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뇌 청소다. 우리의 뇌세포는 잠을 자는 동안 수축되고 뇌 척수액이 낮보다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아밀로이드를 비롯한 다양한 뇌 속 노폐물들을 배출시키게 되는데 이를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런데 수면 부족이 누적될 경우 글림파틱 시스템에 의한 뇌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됨으로써 파킨슨이나 치매로 이어질 확률. 과연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을까? 먼저 자기 전 호흡법이다. 478 호흡법은 숨을 들여 마실 때 4초 동안 숨을 들여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7초 동안 멈추고요. 8초 동안 내쉬는 겁니다. 그 원리는
숨을 깊이 들어 마시게 됨으로써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는 횡격막이 자극됨으로써 긴장이 완화가 되고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키는 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숨을 깊이 들어 마시기 때문에 우리 체내의 산소 농도가 높아지게 되죠. 산소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 몸은 보다 안정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478 호흡법을 5분에서 10분 정도 연속적으로 하시게 되면 긴장이 완화가 됩니다. 미국 수면재단이 추천하는 스트레칭과 요가법을 공개한다. 먼저 목을 좌우 앞뒤로 10초씩 당겨주는 목 스트레칭. 양쪽 어깨를 앞뒤로 둥글게 말아서 돌리는 어깨 스트레칭. 반대쪽 무릎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회전해주는 허리 스트레칭. 양팔을 잡고 천장 위로 쭉 뻗어주는 팔 스트레칭. 한 손으로 의자를 잡고 한쪽 다리를 뒤로 당겨주는 허벅지 스트레칭. 한 발은 앞으로, 한 발은 뒤로 해서 무릎을 구부려주는 다리 스트레칭. 요가도 있다. 무릎을 꿇고 편안하게 앉은 뒤 쭉 엎드려 양팔을 바닥에 늘어뜨리는 아기 자세. 허리를 둥글게 말아서 10초, 고개를 천장 위로 들어 올려서 10초간 정지하는 고양이와 소의 자세. 마지막으로 누워서 편하게 손과 발을 두면 된다. 숙면을 위해 꼭 지켜야 할 8가지 법칙이 있다. 잠을 시험에 빗댄다고 하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잘 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게 잠을 청하는 행동이다. 시험장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실 시험 공부잖아요. 잠이라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최고의 시험 공부는 아침 빛과 충분한 몸의 움직임이다. 잠이 들고 나서 한 20-30분 지나면요. 비렘 수면 3단계, 우리 소위 말해 깊은 잠, 서파 수면, 어버가도 모르는 잠이 나오게 됩니다. 깊은 잠의 단계가 나오게 되면 이런 그날 밤에 잘 수 있는 수면 압에 확실하게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밤잠을 소위 뺏어 먹는 낮잠인 거죠. 휴대폰에서 나오는 광의 양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주변이 깜깜한 침실에서 본다고 하면 어두운 데서는 우리의 눈의 동공이 확장이 돼요. 그냥 일반적인 조명보다도 훨씬 더 강한 빛이 우리 눈으로 전달돼서 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빛에 의해서 멜라토닌이 억제가 돼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 호르몬이 분비를 멈추게 되고 빛에 의한 자극에 의해서 잠을 깨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되죠. 낮이나 저녁 시간이 되면 우리 체온은 36도가 아니라 37도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러한 체온은 잠자기 서너 시간 전에 다시 체온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멜라토닌이 분비됩니다. 잠자기 전에는 체온을 높이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기상 시간이 막 불규칙해지시잖아요. 그럼 리듬도 같이 교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언제 자야 하고 깨야 되는지 우리 뇌가 신호를 주거나 하는데 교란이 되기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되죠. 아침 산책이야말로 우리 몸을 움직이면서 충분한 빛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불면증 환자분들한테 아침 산책을 하라고 합니다. 아침 산책을 하면 여러 가지 어떤 우리 몸의 생체 시기를 맞추는 가장 중요한 빛과 활동의 두 가지 측면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카페인의 우리 혈중 농도의 반감기가 한 4시간에서 7시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체내에서 충분히 이제 빠져나가는 시간 이후에 이제 잠을 자는 게 좋겠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커피는 안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실내 온도는 16도에서 20도로 설정하는데요. 이것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에어컨 온도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에어컨에서 설정된 온도는 에어컨에서 나오는 온도인 거죠. 그래서 에어컨 온도로 따지게 되면 한 22도에서 한 26도가 될 겁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